친절한 미숙 씨. 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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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시민사회 보건의료 분야 부산시정 3년 평가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주 9월 17일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박형준 부산시장 3년 시정평가 중 보건의료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공공성연대, 건강사회복지연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부경지부,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경지부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은 첫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한 시의회 시민과의 소통, 노동 일자리, 청년, 중소상공인 정책을 다룬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환경 분야가 있었고 지난주 이제 보건의료 분야는 세 번째 연속 토론회 중에 세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예, 보통 경제, 사회, 환경, 노동 이런 분야 시정 평가 토론회는 있었는데 보건 의료 분야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발표가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경제 환경 분야에 대한 토론이 많은데 이번에는 부산시 노숙인 진료, 부산시 감염병 관리, 부산시 공공의료벨트 현황, 부산의료원, 부산시 이주민 진료, 부산 공중 구강 보건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말씀해 주신 분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노숙인 진료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예, 노숙인에 대한 공적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요. 노숙인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숙인의 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중 노숙인 진료소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숙인 진료소의 제정은 초기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이 있었고 이후에 부산시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기부금 모금이 있었지만 진료소 상근 인력의 급여와 약값 대부분은 부산시 지원금으로 충당되어 왔습니다. 노숙인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배치가 되었고요. 이제는 그마저도 배치되지 않고 있고 약값과 상근 인력 1명분의 예산이 전부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산시 지원금 중 약품비가 한 차례 줄어들기도 했고요. 2019년에는 예산은 7,700만 원 정도, 2021년은 8,400만 원, 2023년에는 7,200만 원, 2024년에는 6,100만 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올해는 급기야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유일한 진료소가 후원금으로 간신히 진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노숙인 진료소에 대한 이야기 후에 이어서 부산시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주제도 있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감염병, 특히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해서는.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감염병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관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나 결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감염병 관리 정책 전달을 하는 통로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등 감염병 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다수의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사례를 들어보면 A형 감염, C형 감염, 결핵, 식중독, 쯔쯔가무시, 의료 관련 감염병, 상우조리원, 신세나 감염, 집단 발생 등 이런 것들이 부산시 자체에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지역별 인플루엔자 접종 차별, 예. 결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명 하나하나를 들어서 얘기한 거 보니까 되게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산시 공공의료 벨트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부산시의 공공의료 실태를 보면 민간 대비 공공병원이 2.5% 수준입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평균이 어떠는지 한번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대비는 5.8%입니다. 절반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실제로 부산시 공공의료 균형이 미흡하고 자주 언론에서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떤 게 언급됐었냐면 부산에 있으면 암도 많이 걸리고 건강도 더 나빠진다 이런 보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통계 수치를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지난주 토론회에서 발표했었는데요. 17년 상황입니다.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건강 지표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노숙인 진료는 한계이지만 시비 지원은 끊겼고 노숙인, 외국인, 쪽방 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동서 불평등 의료 그러니까 동서에 이제 불평등한 의료 체계가 있고 그것 의료 체계가 당연히 불평하니까 이용해도 당연히 격차가 있을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 어느 구가 그렇냐면 사하구와 강서구가 취약하다는 점이 또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핵 감염병 대응 체계가 취약해서 전체 실태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결핵은 뭐 전국 최대라고 하거든요. 감염률이. 예. 요 부분 말씀 들어보니까 부산에 산다는 것만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강 지표도 낮다는 건데 구체적인 사례 들어주신다면요? 네, 저도 지난주 토론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냥 예. 총중으로 이 내용을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지역별로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전국을 비교해 보면 17개 강력시도 중에 부산시가 15위였습니다. 예. 지역별 치료 가능 사망률이랑 치료가 시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자 비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로 볼 수 있죠. 비율은.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있는 분들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보다 지표가 높다는 네? 점이 그 참석하신 분들이 좀 약간 뭐 다 같이 강원도한테 놀라셨겠네요. 죄송하지만 예. 좀 분노를 하셨고 네. 인천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위로를 받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때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예. 것을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더 빨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약간 좀 되게 놀랍고 네. 정말 제2도시 맞냐 이런 예.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발표들보다도 이 치료 가능 사망률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 충격적으로 예, 충격적입니다. 예. 다가옵니다. 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더 많은 부분이 발표됐다고요? 네, 박형준 시장 민선 8기 공약을 한번 보시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마을 건강센터 조성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동의료 및 동부산 공공의료 체계 구축, 그리고 찾아가는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치매 안심센터 확충, 치매 안심마을 조성, 건강정신 프로그램 내실화 등이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그중에서 이제 마을 건강센터 조성을 한번 보면 2030년까지 205개 읍면동에 마을 건강센터 설치를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75개소거든요. 그럼 2026년까지 마을건강센터 110개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가능할지 예산도 그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85억인데 뭐 현재 지출된 내역은 한 40억 정도라는 예, 발표가 예. 있었고요. 거기다 25년부터는 하하 마을건강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좀 브랜딩화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브랜딩화하면서 좀 그러면 박차를 가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런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동의료에 대한 박형준 시장의 관심이 높은데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예, 박형준 시장 들어서 그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래서 들락날락이라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의료에 대해서도 박형준 시장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할 때 이거는 이제 밤새도록 어린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그렇지. 이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립 아동병원 설립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을 위한 응급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진료 체계를 갖추려는 공약은 매우 좋은 공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립 아동병원을 한번 보시면 네. 이제 부산의료원 옆에 건설되거든요.
근데 옆에 건설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동병원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배후 진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급하게 뭘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그 배후 진료, 특히 지금 이게 이제 시립병원이니까 의료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지적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후 진료가 오히려 더 확충이 돼야지 제대로 된 아동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 시립아동병원의 승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후 진료가 있어야 된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부산의료원의 상황을 한번 보면 코로나19로 누적된 적자 부분을 부산시가 해결해 주지 않고 있어 매달 직원급여를 걱정해야 하고 지원이 아니라 차입을 강요해서 100억 원 정도를 또 빌린 상황입니다. 시립아동병원만 설립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동들만을 위한 병원만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 공공병원에 대한 부산시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롭게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부산의료원 노조에서도 저희 자갈치 아침에 찾아오셔서 네네네. 이야기를 또 여러 번 했었는데요. 침례병원도 아직 좀 네, 지지부진하죠. 맞습니다. 원래 침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가 난 지 이제 거의 이제 7, 8년째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이전 정권에서도 공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지금 그 떨어진 상태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병원의 부지를 매각한다는 내용과 함께 민간병원 내 병원장과 시장이 만났다라는 보도가 되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좀 전문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병원의 형태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또 부산시 부담이 될지 네. 그래서 되게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좀 투명하게 밝히고 전문가와 또 관련 또 시민단체도 있거든요. 예. 여기와 소통과 협의하면서 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를 좀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공공병원으로 서부산 의료원 이야기도 있을 텐데 부산의료원, 시립아동병원, 침례병원 공공화 등등 이렇게 되면은 공공의료가 확실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적자 논란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서부산 의료원 방식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과연 공공진료가 될지 공공의료가 될지 의문이고 거기다 공공병원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박형준 시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공공병원에 대한 입장을 보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버스와 지하철 한번 생각해 보시면 1년에 3천억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부산 시민의 이동에 대한 지원과 공공성이 중요한 만큼 부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도 같은 무게 아니 훨씬 더 큰 무게로 다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담론을 좀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성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적절한 그리고 적절한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인 상황입니다. 예,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어서 어떤 분야가 아직 남았습니까? 예, 그 부산 의료원 문제는 다뤘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예. 이주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발표도 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비가 이제 그 병원에 따라서 달리 책정되는 부분,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진료가 거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멀리까지 와서 아픈 것도 서글픈데 지원이 없어서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를 보니까 구강 건강에 대한 발표도 있었네요. 예, 먼저 박형준 시장이 그 치과의사회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랑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립 장애인 치과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첫 발도 안 떼고 있고요. 박형준 시장은 서부산 의료원이 만들어지면 거기 센터 개념으로 넣겠다는데 그거랑 이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지금 한 군데가 있고 한 군데가 더 마련된다고 하는데 네. 장애인 치과 치료가 뭐 특별히 다를 건가 싶은데 중증 장애인인 경우 간단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마취과 의사가 필수적인데 사실 치과에 마취과 의사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없지 잘 없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 그 다른 마취과 의사의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일정 등을 보고 예. 진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6개월
뭐 이 이상이 보통 되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장애인 치과 병원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네네.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현재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한낮 최고 기온 27도가 될 텐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있습니다.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절기에는 좀의 방심하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